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온라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시장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뭐 힘든 거 예상했잖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금화 해라. 그리고 지금은 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런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드리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도 시장 빠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먹거렸잖아요. 환율,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의 강세,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약간 도지형이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 삼성전자가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하락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여지고요. 요거는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900포인트 테스트를 하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9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은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당분간 하락이 좀 멈출 수 있어요. 그때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크게는 헤드앤숄더 패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2900포인트를 무너뜨리게 된다 하더라도 헤드앤숄더 나오겠지만 약간 이 오른쪽 어깨일까요? 오른쪽 어깨가 조금 낮은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머리 부분이 조금 높았다가 깊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는 모습의 헤드앤숄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2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장세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미국 장세 올라오다가 지금 힘이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미국 장세도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보였죠.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밀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2900을 깰 가능성이 높겠죠. 깨게 된다 했을 때 무조건 나쁜 건 나스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긋지긋한 이 장세 뭐라도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빨리 올라가든지 빨리 내려가든지. 저는 그래서 매라도 매를 맞는다면은 빨리 맞는 게 낫다. 어차피 맞을 매는 빨리 맞자. 그래서 떨어질 거면 빨리 떨어져라. 올라갈 거면 그냥 빨리 올라가든지 왜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떨어지길 바라는 전문가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저는 현금이 많이 있고 우리 회원님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를 하고 살 게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떨어져야 되는가?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반등이 좀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현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떨어져야 된다,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지긋지긋할 바에는 좀 빨리 뭐라도 좀 해라 이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거면은 떨어졌다가 빨리 올라오든지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갔다가 떨어지든지 뭐라도 해라. 근데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빨리 방향성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조만간일 것 같죠. 2900포인트 이번 주 금요일 전에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1, 2주 안에는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29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렇게 아래 추세로 추세의 하단부가 있게 되는데요. 이 하단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반대 매매가 좀 거셀 것 같아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2600, 2500까지 한 번에 갑자기 뚝 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어이구 그러면 멘토님 제가 들고 있는 종목 다 손절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왜?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진다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손절하거나 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라고요. 그래서 괜히 추가 매수했는데 신규 매수했는데 산 것까지 물렸어요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손절했는데 반등 나왔어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면 왜 지금 가만히 있으라 하나요? 현금화 하랄 때 하지 뭐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는 미리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거를 반드시 깨달으세요. 현금화를 해야 될 때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지금은 무조건
무조건 버텨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코스피도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밀리고 있는데 뭐 코스닥도 위쪽에 올라온 다음에 지지가 되었던 그런 흐름들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900 지키는지만 체크 잘하자라는 조언드리고요. 일단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엔터주들 좀 올라오고 있죠. 버킷스튜디오, 바른손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뭐 바른손 같은 경우는 이제 OTT라든지 VR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컨텐츠 오고 많이 기생충 관련주로도 엮였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MT 세미시스코 진짜 세네요. 쌍용차가 지금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인수안에 많은 이야기 나왔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인가 싶긴 한데 야 이건 또 아무리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오면 안 되는 기업이고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을 잘못 잡으시면 진짜로 큰일 난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잡지 않는 것이 제일 속 편하다라고 해서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이 18개나 있죠. 게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뭐 게임 관련주 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이제 수익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못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시간 지났으니까 다음 제가 늘 말하고 있는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식음료 파토 관련주 또 올라갈 기업들이에요, 걔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놓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 게임 관련주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개별 호재가 있거나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인트로메딕 급락을 했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사실 올라올 만한 기업은 아니었는데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급등했던 기업들 또는 재무가 조금 불안한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은 이런 하이트론과 같은 관리 종목들이 급등하고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기 이제 잘못 사게 되면은 물리는 거예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올 때 괜히 잘못 잡으면 물리겠죠. 제가 이거 좋다고 할 때 샀어야 되죠. 6월달 작년에 이렇게 올 초에 제가 자꾸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사놨으면 등 많이 봤을 텐데 뒤늦게 샀으면 물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기본이에요. 한국 주강 이런 것도 사면 안 되는 거였고요. 우리기술 투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물리면 큰일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울옥션 빠지고 일진파워 빠지고 전부 다 급등한 거 다 빠지고 있죠. 그죠? 휴젤 급락하면서 바로 정지까지 먹어버렸네요. 이거는 휴젤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풍문이 있었군요. 허가 취소가 있었다. 뭐 일단 정지는 뭐 빨리 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점한가라든지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기업들도. 자, 어쨌든 이렇게 조금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는요 역시 올라온 기업들 빨리 정리하고 종목을 안 갖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을 요리조리 잘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지뢰가 많다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항상 대응하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 바른손이 급등되어 있습니다. 바른손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NFT라고 하네요. 그래서 NFT 마켓에서 엠플라넷이라는 NFT 마켓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게 오픈되면서 이제는 거기서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대요.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급등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른손도 그쪽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이었을까 그리고 올라올 기업이었을까를 보게 되면요 회사가 많이 힘들어요. 적자가 이렇게 좀 나고 있고 적자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흑자로 돌아선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내년 돼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흑자가 날지 안 날지는요. 그래서 미리 주가만 올라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6,000원대 가깝게 저는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NFT 관련주는 사실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파신다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NFT 관련주는 요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가 급등 되어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초록뱀하고 뭐 전략적 투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초록뱀의 유상 증자 뭐 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일단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기대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도 시즌 2 나오고 시즌 3, 뭐 4 언제 나오느냐 뭐 기다리는 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미리미리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으나 회사가 탄탄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기업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이 투자 이니셜 투자 1호 조합이라든지 비덴트 2호 조합 이런 게 섞여 있는 기업들, 뭔가 이렇게 무슨 조합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은요, 지분이 좀 방어가 안 되거나 지분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올라갔을 때 팔고 나가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급등하고 바로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라. 이건 이제 좀 매도의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딱 고비지 않을까, 1, 2주 안에 바로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DMT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DMT 어제도 상승세가 조금 나왔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 나왔죠. 세미시스코도 굉장히 강한 이유가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뭐 쌍용차, 뭐 매각, 뭐 매수입, 뭐 입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사실 좀 많이 급등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뭐 살아난다든지 뭐 앞으로 뭐 좋아진다든지 그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변화를 갖고 올지 모르겠으나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최대주주 변경은 무조건 좋은 호재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까봐 그렇게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말아라. 최대주주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락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무조건 대박을 보장하는 어떤 뉴스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점상한가 날아가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5,000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상 급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나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참고해 볼 때 이상 급등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상한가가 풀리는 날까지는 그냥 들고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시스코인데 이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저의 실력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을 맞추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이런 거는 언제까지 급등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절제하고 매도하지 않으면은 매도 타이밍 놓칠 수 있다는 거 명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 외에 이제 디어유 오늘 상장하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룽트코리아 역시나 이제 게임 관련주로 엮이면서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요,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만 가지신다면은 아직도 먹거리는 남아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고 해서 과유불급이죠. 너무 욕심부리면 안 좋으니까요. NFT 관련주, 게임 관련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빠르게 챙겨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고요. 코스피 2,900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자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